부천시가 지역사회 반발로 한 차례 연기했던 인천시 서울강서구의 협약식을 이달 중에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 주민들은 쓰레기 반입 차량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내려온 15일, 정부가 1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1,194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2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했던 연휴 뒤 기온이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승백 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연결해서 막바지 겨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습니다. 음식점 등 업소의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됐는데요. 또 직계가족은 5인 제한 없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우리 지역의 달라진 사회적 거리 두기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학원과 독서실, 대형마트는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또 음식점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됐습니다. 12주간 문을 닫았던 유흥업소도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단 이 역시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며 좌석이동과 춤추기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단 직계가족의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완화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 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 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달라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는 2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된 가운데 백신 접종에 대한 세부 계획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1분기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는데 65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세진 기자, 그러니까 1분기 접종 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고령층은 아예 빠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만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의 경우에만 백신을 접종받게 되고요. 정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을 하고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종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결과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해외 각국에서 고령층 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65세 이상 고령층은 백신 효능이 없다고 봐도 괜찮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명백히 효과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의 효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식약처 품목 허가 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된 점을 감안하여 감안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1분기 때 접종 대상자에 빠진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들은 언제 접종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당초 정부가 추정한 전국 요양시설 관련 접종 대상자는 65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미만 1차 접종 대상자는 27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나머지 37만 명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접종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일단 정부는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확인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접종 일정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들은 2분기 접종이 유력하지만 나머지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서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머지 접종 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시설 관련 대상자 이외에 1차 접종 대상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코백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계획대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5만 5천 명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진과 코로나19 방역 요원 그리고 역학조사관 같은 1차 대응 요원 7만 8천 명은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지역별로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1분기 접종 대상자들이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을 하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요양시설은 방문 접종이 가능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관할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직접 접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방역요원이나 역학조사관 같은 1차 대응 인력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또 자체 접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첫 접종 일정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접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역별 접종 준비도 차질이 없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이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부천시와 인천시가 부천 대장동의 자원순환센터를 현대화해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협약이 곧 성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계획을 정치권에 설명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에 대한 주민 합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지역 정치권에게 관련 사업 계획 설명회를 이제 여는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선 16일 부천시 의회에서 사업 계획 설명회를 열 계획이고요. 이후에는 지역 정치권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설명회가 마무리되면 오는 22일 또는 23일에 자원순환센터를 이제 함께 사용할 이제 부천시, 인천시 그리고 서울 강서구가 함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위한 공동 협약식을 열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는데 결국에는 진행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부천시 대장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죠. 현재 많이 낡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부천시가 이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5,600억 원, 이 중 약 2,100억 원을 부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네.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 그런데 인접한 부평과 계양 지역도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소각장을 지어야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이에 인천시가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는 대신에 부천 소각장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을 한 거죠. 이렇게 함께 사용을 하면 부천시는 약 1,26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천시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아니 왜 부천 지역 쓰레기를 넘어서 타 지역 쓰레기까지 이곳에서 처리해야 하냐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일어섰죠. 예. 이런 가운데 부천시가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도 열고 선진지 견학도 이제 하면서 이제 합의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 주민 합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지역 정치권의 해당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네. 반대 주민들은 시의회 설명회가 열리는 16일 이제 새벽부터 부천 자원순환센터 앞에서 쓰레기 반입 차량이 쓰레기를 제대로 싣고 들어가는지 이제 검사하는 이런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부천시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대응할 뜻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인천시도 이 부천시의 이런 움직임을 뭐 알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제 조만간 협약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저희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일정을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긍정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특히 부천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천 자원순환센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자원순환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추진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자원순환센터 설립 계획과 관련해서 이재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기상 상황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설 연휴 동안 참 포근해서 봄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이번 주에 영하 10도로 뚝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근한 설 연휴를 보냈는데 15일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17일 이번 한파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낮 기온이 해가 떠 있는 낮에도 영하 5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이번 찬 공기의 그 위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월 18일이 우수인데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따뜻한 시점에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또 추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강추위가 심했었는데요. 이번 추위를 올겨울 마지막 한파로 봐도 괜찮을까요? 영하 10도까지,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한파가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12월 21일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태양이 점점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월과 2월을 되돌아보면 북극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추워졌는데 이번 우수날 한파가 이번 영하 10도 안팎의 마지막 강한 추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3월에 들어서도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내지 4도 떨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꽃샘 추위는 두서너 차례 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완전히 추위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이런 강한 한파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최강 한파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반갑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연휴 기간 동안 미세먼지가 무척 심했습니다. 올겨울 돌이켜보면 강추위, 미세먼지, 또 강추위, 미세먼지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미세먼지 전망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에 사만사원 대신 오죽하면 사만사미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겨났거든요. 사나흘 춥고 사나흘 따뜻한 그날에 미세먼지가 높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늘상 주변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끼고 사는데 날씨 조건, 그러니까 바람 조건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데 지난 설 연휴 포근한 날씨를 겪은 대신에 미세먼지 농도는 확실히 높았습니다. 미세먼지가 1년 12달 중에 가장 높은 시점이 3월에서 4월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공기가 정체하는 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미세먼지가 높아진다는 그런 그 기상 정보가 있으면 불필요한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고요. 건강한 분들도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는 손과 발을 특히 전신 목욕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날씨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1,194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2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17,290세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12월 보상에 착수했으며 오는 7월 사전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토지 보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추가 보상비를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양소방서가 최근 5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화재 건수는 650건, 재산 피해는 약 51억 7,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6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입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기적인 요인이 3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